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 속도 위반으로 덜컥 낳은 아이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라고 하고 싶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지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었어요. 다행히 시댁이 조금 있는 집안이라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남들 다 해주는 거 모자란 거 없이 잘 키웠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하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늘 일만 하느냐 같은 지붕에 사는데도 마주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애 어렸을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도 대학을 도중에 중퇴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아이 교육에는 영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봤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과외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도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외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전문성은커녕 커리큘럼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그냥 유명한 입시학원을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시키기로 했어요. 한 달 해보고 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잊혀질 무렵 과외 첫날 당일이 되었고 그 과외 선생은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사실 그 첫 만남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꽤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다길래 공부만한 공부벌레일 줄 알았는데 덩치도 크고 피부도 꽤 까무잡잡한 게 남성비가 물씬 풍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날 제 모습이 영 초췌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장도 힘줘서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과외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과외를 할 때마다 간식도 음료도 점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이가 모의고사 전에 과외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길래 급하게 과외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흔쾌히 수학을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과외 선생님은 괜찮다며 겨절했었지만 제가 남편 픽업하러 가는 길이라며 부담감을 낮추려 거짓말을 했었었죠.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그가 그러더군요. 그동안 과외를 많이 했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우신 건 처음이라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안 믿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 그 나이대에 비해 어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저보다는 한참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안아주겠냐며 남자랑 키스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푼수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해놓고도 아차 했지만 저도 아줌마라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가 옆에서 웃지도 않아 더 민망하더라고요.
혼자서 헛기침을 하면서 차를 몰았어요. 곧 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그는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예쁘니 그런 소리 말라며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손을 빼며 그럼 어떻게 본인을 앞에 두고 못생겼다고 하겠냐며 또 푼수 같은 얘기를 하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입을 살짝 맞추더라고요. 제가 벙져서 가만히 있자 그가 제 눈을 마주치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안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차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었어요. 다음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걱정하는데 마침 아이가 다니고 있는 입시학원에 특강이 과외 날과 겹쳐서 그날 과외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은 안 볼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당일이 되고 그 어떤 날보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정말 이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가 도착했을 때 자연스레 그를 집에 들이고는 깜빡하고 취소한다는 연락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김에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라고 하려는데 그가 불쑥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 아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왔다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를 찾아보자 그는 제가 너무 이뻐서 안아야겠다며 저를 끌어안고는 입술을 맞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고 그의 집에서 마저 이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외가 끝나면 제가 항상 데려다 주면서 그의 집에 저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하루하루 과외하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는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는지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되었고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품에 안겼던 날들이 모두 꿈만 같네요. 그가 미국에 놀러 오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맘 같아서는 저도 미국에 살고 싶네요. 그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보이긴 싫거든요. 아들과 미국 여행도 하는 겸 그도 보고 싶은데 이건 제 욕심인가요? 우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서는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했거든요. 다시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남성입니다. 최근에 친구에게 말 못할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정도 거슬려 올라가야 해요. 제가 막 군대에 가기 전에 일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엔 정말 매일 밤마다 클럽에 가서 여자들 꼬시고 헌팅도 하면서 번호란 번호는 다 따서 정말 매일매일 다른 여자들 만나느냐 바쁘게 살았어요. 휴가 나와서도 여자 만나기 급급했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은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막 만났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을 때는 어장관리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바람도 폈었다가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제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여자친구를 사랑해요. 문제는 친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서 시작됐어요. 친구의 여친은 엄청 이뻤습니다. 이 자식이 보통 여친을 소개를 잘 안 시켜주는데 웬일로 소개시켜주나 했더니 무지 이뻐서 그냥 자랑하고 싶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뻤어요. 뭔가 얼굴이 나직었지만 그냥 이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녀석에게 따로 겐톡이 오더라고요. 2대2 커플 데이트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같이 다니는 그룹 중에 여친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여친이 2대2 커플 데이트를 하는 게 소원이라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팔불출이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 여친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신선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평에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빌려서 주말에 1박 2일 동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차는 한 대로 움직이는 게 편할 것 같아 제 차로 여친을 먼저 픽업하고 친구 커플을 나중에 픽업했습니다. 그 둘은 당연히 뒤에 앉았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백미러로 친구 여친과 눈이 계속 마주치는 게 아니겠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서 살짝 불편했었습니다. 여행 기분도 낼 겸 휴게소에 들렸어요. 제 여친과 제 친구는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제 여친의 친구와 단둘이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해서 호두 과자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대뜸 저에게 팔짱을 끼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하자 어떻게 자기를 기억 못하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계속 당황해하자 친구의 여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같이 술집에서 술 마신 거 기억 안 나냐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막차가 끊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함께 했다면서 술집 상호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그녀는 완전 샛노랗게 염색을 한 단발머리였거든요. 10년이 지났기도 했고 지금은 검은 긴 생머리에 볼살도 많이 빠져 정말 못 알아봤었습니다. 10년 전에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녀가 지금 제 친구의 여친이라니 깜짝 놀라서 얼어있는데 그녀가 끼고 있던 팔짱을 황급히 빼더군요. 제 여친이 곧 돌아와 그녀가 껐던 제 오른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다행히 제 여친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후로부터는 그녀가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운전을 하자 어느새 펜션에 도착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그녀의 몸매를 보자 그날 밤이 떠오르면서 아찔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제 여친은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장난을 치면서 살을 맞대게 되더라고요. 물에 빠뜨리는 척, 일어나는 척,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면서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했고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니까 금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부랴부랴 불을 지펴 고기를 구우며 당연히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왕 놀러 온 거 죽기 전까지 마시자며 친구는 미친 듯이 술을 들이켰어요. 물론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와 계속 눈이 마주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의식하며 술을 자제하더라고요. 제 여친은 원래 체력이 좋지 않아 금방 지치곤 하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기도 했고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니 금방 피곤해하며 하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같이 일어나려 했으나 여친은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놀러 왔는데 더 놀다가 오라며 자기는 졸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먼저 자러 가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가 붙잡기도 했고 저도 좀 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알겠다며 여친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친을 들여보낸 후 얼마 있지 않아 제 친구도 술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널브러진 친구를 들쳐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자려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쉽지 않냐면서 좀 더 놀자고 갑자기 입고 있던 티를 벗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눈을 가리자 뭘 그렇게 놀라냐면서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티 안에 비키니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자 제 팔을 꽉 안으면서 다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저를 당겼어요. 깜깜한 밤에 단둘이 수영장에 남게 되었어요. 그녀는 밤이 되니 춥지 않냐며 제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달라며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를 안는데 정말 그녀의 말처럼 서로의 체온이 닿아서 그런 건지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제게 안긴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첫 남자였다면서 그동안 사실 계속 그리워했다며 제 목에 팔을 두르고는 천천히 다가와 키스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달아올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두 번째 밤을 수영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에요. 물론 단둘이서요. 그녀는 여전히 제 친구의 여친이고 저도 사랑하는 여친과 함께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종종 2대2 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녀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바람인 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결국 들키게 되겠죠? 우정도 사랑도 지키고 싶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맞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 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버키였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 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 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한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네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라도 주면 좋겠어요.